부동산 거래 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 열린민주당 총 1명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국회의원직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 12, 국민의힘 12, 뭐 맞춘 것 같아요. 열린민주당 1명 있긴 한데 12대 12, 신에게는 12척. 뭔가 다르지만 일단 수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권익위 수사가 야당에서 비판하듯이 상당히 좀 미진하고 의도가 있고 뭔가 잘못되고 꿰어맞추기 식이다라는 주장에 일견 동의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잖아요. 네. 불만이 있더라도 권익위의 조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세부적으로 살펴봤어요. 권익위 자료를. 네. 근데 억울한 분은 있어요. 분명히 있다.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의 조사 자체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는 듯한 망가뜨리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그럼 민주당보다 약하게 처벌했느냐? 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려야 될 게 네. 그래서 열린민주당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린민주당 얘기를 갑자기 일단 먼저 들고요. 네. 그다음에 네. 원래 12명 전체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하려고 했던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틀어진 건데 네. 결국 이준석 지도부가 윤석열 후보와 더 이상의 마찰은 빚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하나만 좀 보충 설명해드리면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탈당 요구와 제명 조치는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탈당 요구는 선언적인 의미예요. 당규상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네. 당규상은 탈당 권유예요. 근데 탈당 권유를 하려면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탈당 권유를 하는 거거든요. 예? 확정을 하는 건데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탈당 권유를 심의하고 의결할 기관이 없는 거예요. 윤리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곧 만든대요. 혹시 대선 이후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준스톤이 어떻게 할지 21대 모르겠고. 국회 전에 만들어지는 아니, 거예요? 저한테 그러세요. 궁금해서 그런데. 그리고 제명 조치도 네. 이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는 왜요? 게 제명을 하려면 윤리위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의총에 넘겨야 돼요. 근데 국민의힘 당원 당규가 완전 다르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윤리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탈당 요구, 그다음에 제명 요구, 뭐 조치 이것은 본인들이 싫어요. 나 안 할래요. 탈당 안 할 거예요. 나 제명 안 돼요. 당규 위반이에요. 하면은 어쩔 수가 없다. 당규가 다르니까. 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준일 대표가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7자로 모두가 내로남불이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네. 출당 뭐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처리 안 하고 다 안 해서 네. 우리 몰랐습니다. 다 된 줄 알았어요. 국민들이 조용히 그러니까 방에서 발표 안 할 때. 뭐 마찬가지죠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서 뭐 객긴 독긴이다. 모두가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뭐 백석이 무너지는 거를 두려워한다. 뭐 개헌저지선 얘기하는데 그럼 그분들이 밖에 나가면은 그럼 개헌에 찬성합니까 그러면? 어차피 반대할 건데 뭐 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하기 싫다.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내로남불에도 못 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열린민주당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 말죠 여기서. 왜요?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왜요? 할게요. 해도 됩니까? 뭐 문제 있습니까? 아니 해도 됩니까? 예. 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문제가 불거졌고 문제가 불거져서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검찰이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해서 수사를 했어요. 재개발지구 선정되고 심지어 시행사로 롯데건설까지 정해진 다음에 2달 이후에. 예, 2달 이후에 매물이 나와서 매물 가격이 떨어진 것을 샀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로 더 밝혀질 만한 소위 말하는 미공개 정보라는 게 없었고 그냥 시민단체가 봤을 때 저 청와대 대변이니까 뭔가 미공개 정보 있지 않겠냐라는 걸로 고발한 걸로 검찰이 수사를 1년 8개월 동안 기소를 할지 말지도 못 정하고 이 당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고 질질 끈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다 공개돼 있는 상태에서 유권자들로부터 판단받고 후보가 된 김의겸에게 더 이상 취할 조치는
열린민주당으로서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여기다 어때요? 정치적 부담을 질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권익위의 발표 나기 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새롭게 이 판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이 되게 같은 중요한데요. 거라고 권익위가 내용을 그래서 갖고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거라고. 새로운 내용이 있었으면 저희가 따로 고려했어야 되는데 가져온 내용이 검찰이 수사 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도 포함. 이거 말고는 한 줄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그러면은요. 새로 밝혀낸 내용은 없으나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 밝혀진 게 없는데 제가 무슨 조치를 합니까? 그런 논리라면은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했어라고 권익위에 발표한 내용을 다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럼 하시면 되죠. 그런 할 말이 없네. 저희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저희는 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네. 우리는 김의겸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다 욕하실 분들은 욕을 하시겠지만 최소한 저희가 겉과 속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로남불은 남과 나의 잣대가 다른 경우인데 저희 그런 거하고는 다른. 일단 뭐 열린민주당 얘기 하지 맙시다. 죄송합니다. 네, 뭐 국민의힘 얘기 네. 또 민주당 얘기다 할 게 많기 때문에 열린민주당 이제 혼자밖에 없으니까 네. 또 네. 국민의힘 얘기로 그럼 돌아가서 네. 사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제 공정을 늘 강조해 왔던 네. 이준석 대표는 좀 다를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었는데 사실 뭐 어떤 조치를 내릴지 좀 궁금했었는데 별반 뭐 이렇게 센 조치는 아니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또 다른 방송에서 그냥 제가 알던 이준석 대표 네. 성향대로 강하게 할 겁니다. 이거는 라고 얘기했거든요. 경제적 이익을 본 것에는 환수 안 하냐 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정미경 의원이 네.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다 그냥 탈당 권유합시다, 요구합시다라고 했는데 네. 최고위원들이 아니 이거 소명 들어보니까 이거는 문제 없는데 이건 왜 우리가 권익위에 이런 농간에 우리가 휘둘리냐라고 아하. 설득을 해서 이준석 대표가 한 발 물러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로서 본인이 한 약속과 얘기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꾸 평론가처럼 쉽게 모든 사안을 얘기하면 안 안 되고 되고 당대표로서 자리에 무게감을 느끼고 무겁고 묵직하고 진중한 말을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그걸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당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당규윤리위원회 규정 21조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윤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결국은 시간 끌고 하면 이것도 뭐 아무것도 뭐 해결될 게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례를 민주당에서 이미 보여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탈당한 줄 알았어요. 저는. 저도 진짜로. 탈당한 줄 알았어요. 네. 싸우고 있는 줄 알았어요. 싸우고 있고 네. 뭐 탈당을 할 사람, 탈당계 낸 사람들은 이미 다 처리된 줄 알았는데 네. 그렇게 안 됐다라는 걸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됐고 비슷한 거를 이제 따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오히려 너무 이제 그게 주목을 받아 민주당 사례가 너무 주목을 받으니까 똑같이 하면은 더 욕 먹으니까 네. 가뜩이나 조치도 미흡한데 그래서 네. 좀 과감하게 할 수도 있겠다 역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이분 이야기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예, 윤희숙 의원 이야기인데요. 아하. 나는 임차인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 발언으로 굉장히 센세이션한 바람을 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저렇게 이야기하는 의원이 있다 그러면서 많은 관심을 좀 끌었었는데 의혹이 좀 제기가 됐어요. 부동산 투기 의혹이. 그러면서 이제 바로 대선 불출마 그리고 의원직도 사퇴하겠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국회의원직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과 치열하게 싸워온 제가 국민들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런 수준 낮은 의혹 제기를 입법부 차원에서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농지법 위반이라고만 알려져 있고 부친인가요? 부친이 10,000제곱미터 뭐 우리나라가 평으로 따졌을 때는 3,000평 정도의 땅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근처에 농지를 샀어요. 그럼 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게 권익위 조사 결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요즘 이제 나오는 얘기가 거기에 땅을 산 곳에 인근에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검사를 KDI에서 했어요. 근데 KDI가 윤희숙 원래 있던 곳이잖아요. 의원이 되기 전에 그렇죠. 이제 거기에 소속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이 정보가 오갔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거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투기 가능성도 있다. 배자에서 완전 억울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70대 노인이신데 3,000평을 사실은 70대 노인이 갑자기 딱 사가지고 귀농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선뜻 납득이 안 되거든요. 혹시 그 시골에 가보면 3,000평 정도 봤어요? 끝이 안 보입니다. 3,000평이면. 농담이 아니라. 이거는 한 10명 정도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앞에 이를테면 텃밭 정도면은 100평만 해도 사실은 100평도 노인 커요. 혼자도 힘들어요. 근데 네. 3,000평을 이거는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 직업으로 완전히 하신다라는 건데 이게 70대 노인이 처음부터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는 합리적 의심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소명이 됐다고 하는 부분이 그런 거까지 봤을 것 같은데 왜 소명이 됐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윤희숙 의원은 이제 떨어진 지 분가한 지 30년이 된 됐으니까. 친정 아버지의 일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사퇴를 한 것인데 근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추가적으로 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권익위의 내용을 공개했는데 권익위에 나온 그 윤희숙 의원의 내용을 보면 산단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 복합산단 근처란 이야기가 없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대구 카톨릭대 교수님도 계시지만 거기 대전 카톨릭대학 바로 북쪽에 산단이 있고 바로 남쪽에 윤희숙 의원의 부친의 땅이 있고 규모가 만 평방미터. 그리고 요 거리는 2km가 안 되는 굉장히 짧은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2km 뛰어가면 10분인데요? 2km를 10분에 뛰어갈 수 저 있습니다. 군대 장교할 때 그렇게 뛰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게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다가 그리고 이제 취득한 시점이 2016년이라는 것도 좀 놀랍고요. 그다음에 이 주민등록법 위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2020년에 여기로 주소지를 한번 옮기거든요. 2020년 12월인데 이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부동산 투기 막 권익위 조사 이런 것들이 한창 시끄러울 때예요. 그때 주소를 잠깐 옮기셨다가 또한 7, 8개월 있다 다시 옮겨오는 과정 등에다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KDI가 이것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말끔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나는 문재인 정부가 이상한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 사표. 이렇게 해서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윤희숙 의원이 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명을 지도부에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곧 논란이 되겠죠. 이 부분 관련해서 윤희숙 의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KDI에서 재정복지정책부장으로 재직한다고 해서 KDI 내 별도 센터에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의도적인 모해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가반 출석에 가반이 찬성해야 됩니까? 본회의에서? 그리고 의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러니까 의결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나머지 24명이 다 사퇴 압박을 받습니다. 아니 윤희숙은 사퇴했는데 당신들은 뭐야? 김의겸 뭐 당신은 왜 안 합니까? 김의겸 얘기는 다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보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하긴 힘들고 다만 본인이 너무너무 완강하게 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전에 뭐 박세일 의원이 제가 성함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맞죠? 사퇴하신 적이 있거든요. 박세일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얘기까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간의 그 갈등 약간은 풀리는 모양새이긴 해요. 특히 민영삼 특보였는데 뭔가 실수하면 바로 사퇴했던 모양새여서 이준석 대표는 대표 사퇴 후에 유승민 캠프로 가서 이준석 대표 본인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든지 무건 수행을 하든지 버스 세워놓고 기다리고 이제 앉아서 있었더니만은 갑자기 사람들이 뭐 운전대 뽑아가고 밖에다가 막 페인트로 막 낙서하고 의자 다 부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또 이런 황당무계한 보도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피는 것 역시도 상식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내에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갈등이 휴전입니까? 종전입니까? 휴전이라고 봐요. 서로 의심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고 앞으로 끝까지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의 마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후보 되나 보자. 최종 후보 되나 보자라는 생각인 것 같고 윤석열 후보 측은 이준석 대표 내가 후보 되면 두고 보자. 되면 보자. 네. 그러니까 서로 이런 것 같아요. 너 되나 보자. 네. 나 되면 보자. 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서로 처음부터 이제 기싸움이었고 아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 편이야.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노력할 사람이야. 그래서 나를 저렇게 막 공격하는 거야라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의심들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자칫 잘못하면 경선 과정 중에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하는 모든 결정이 경선 과정 중에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상당히 위험스러워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에 제일 관심이 많을까 우리가 추정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취재해 본 결과로는 2022년 지방자치선거 예비 시험, 그 후보자들 예비 시험을 어떻게 치를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그의 최측근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너무하세요. 왜.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이준석은 현재 권력이죠. 현재 권력이면서 대선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선거까지의 공천권과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는 당대표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후보를 대통령 만들려고 이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판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판이죠. 다만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개혁적이고 정상적인 보수 집단이 국민의힘을 장악해야지. 국민의힘을 장악해야지. 국민의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생각을 가진 집단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체질 개선을 위해서 대구에 가서 박근혜 탄핵에 가 건너자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한 축이고 대선은 다른 축으로 전제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당장 있는 대선에서 내가 되는 게 중요한데 이번 경선을 돌파하고 나가서 내가 경선에서 이기면 이 당은 내 거가 된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이 당은 내 거가 된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네가 방해를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어. 그러니까 협조하든가 가만히 있어. 이런 기싸움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는 와중에 또 일련의 다른 그룹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유승민계의 이 합리적 보수가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것을 저지해야 될 명분과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론한 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제 평론가로서의 감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예입니다. 예로 시간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후보로 나와 있는 원희룡 후보라든지 예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준석 이후에 당권을 노리면서 당의 이준석으로 대비되는 혹은 유승민으로 대비되는 이 그룹이 당의 장악력을 가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싸움이 이중으로 그러니까 대선 국면이 하나 당권 국면이 하나가 복잡하게 얽혀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의 적과 내일의 동지가 구분 안 된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같은 편차결을 보이지만 EJ 비슷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당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선 후보랑 같은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것이다. 예입니다. 예. 김재원 의원, 원희룡 후보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입니다. 이 윤석열, 이준석 이 투스톤 간의 갈등이 이제 봉합될 만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뭐 당대표 흔들면 필패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고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직접 사과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이건 필패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가라앉을만 하면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돌직구 던지고 이런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른 정당계죠. 김웅 의원이나 뭐 유승민 의원 다 당권까지를 포함해서 당 체질 개선을 위해서 한 그룹이 뭉쳤다라고 보아야 김웅 검사가 윤석열 후보에게 가지 않고 유승민 후보와 함께 뛰는 그림도 이해가 훨씬 쉽겠죠. 수도권이 살려면 유승민계가 살아나는 게 맞다라고 유승민계는 생각하고 있다. 다 지금 본인 생각이죠. 그럼요. 열린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생각하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실수라고 생각해요. 뭐가요? 유승민 의원이 이런 기자회견한 거. 안 했어야 된다. 이준석을 지키자라는 거잖아요. 역시 준스톤하고 유승민은 같은 편이고. 또 오해받을 수 있다. 오해받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했어요.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좋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선관위가 출범을 했는데요. 정홍원 전 총리께서 우리 당의 선관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경정한 경선 관리와 흥행을 위한 전권을 저희가 부여할 계획입니다. 정홍원 전 총리를 할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왜 했을까요? 김재원 의원이 추천을 네. 했다고 하고요. 네. 최고위원회에서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안으로 올려놨을 때는 네. 최고위원들 중에 몇 분은 좀 반대했기 때문에 안 됐고 만장일치로 네. 그냥 무난하다, 그냥 합시다라고 해서 결정된 거로 보여집니다. 친박 아닌가요? 친박이죠. 그 이분이 세월호 때 그때 총리했어요. 총리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감옥에 계실 때 사면해줘라, 뭐 탄핵 잘못됐다라고 계속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경도돼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대략 한 달 전쯤에 윤석열 후보랑도 두 분이 독대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정홍원 전 총리가 선관위원장 맡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릴 수가 있어서 저는 별로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그냥 에이, 우리 서로 그냥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합시다라고 그 논의한 것 같아요. 그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아시다시피 검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딱히 싫어할 만한 지금 이 갈등의 국면은 어쨌든 이준석 대 윤석열 뭐 이런 식으로 구도가 짜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봉합을 하려면은 비토가 없어야 되는데 검찰 출신. 그리고 새누리당의 공천위원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선거를 이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한번 해본 사람. 네. 그리고 박근혜 초대 총리,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윤석열 캠프가 딱히 이제 반대하지 않을 거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경선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아이디어를 많이 냈습니다. 뭐냐면은 뭐 그러니까 비하인드 같은 건데 이를테면은 막 합숙하면서 뭐 같이 토론하고 뭐 택시 타고 토론하고 막 이런 거를 막 쏟아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가 이제 본인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이제 여기에서는 한마디 접었다, 그거를. 접었다. 본인의 좀 그 강한 욕망을 본인이 성공한 그 방식의 그 욕망을 접으면서 타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선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뭐 경선 관리라는 게요, 아무리 대선이라고 해도 할 게 별로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선관위원장은 그냥 내 안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니까 누구에게 딱히 유리하게 해주려고 해도 유리하게 해줄 것이 없고요. 불리하게 해줄 것도 없고요. 당내 경선에서 무슨 대단한 싸움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 법적으로 다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원장은 그냥 선관위원장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무난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그림대로 되는데, 조금 전에 이제 김재일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문제는 예를 들면 이제 예능 프로그램의 나영석 PD처럼 화면에 등장하기 좋아하는 PD가 이준석 대표는 되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기가 직접 나와서 게임 진행도 하고 막 자기랑 토론회도 하고 막 이런 걸 했는데 너도 이러면서 이제 뒤로 빠졌지만 그래도 20번 가까운 토론회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오면서 이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좀 밋밋해질 가능성은 있겠다. 밋밋해지면 밋밋해질수록 윤석열 후보에게는 유리한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정도로 무난하게 지나가자라고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편으로는 이준석 대표는 조금 아쉽긴 하겠다, 그죠? 왜요? 택시도 타고 싶고 뭐 하고 싶으면 많을 텐데. 그러려고 면허도 땄는데. 면허도 땄는데 휴가 받아서. 네. 이 경선 룰 관련해서 뜨거운 감자가 바로 이 역선택 방지 조항입니다. 최재형,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만들자 이 조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고립 조항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반대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역선택. 역선택을 방지를 원하는 게 아마 최재형하고 윤석열 후보 측 같고요. 그런 거 필요 없다. 국민은 다 선택을 받자는 게 아마 유승민, 홍준표 의원 쪽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의 예를 좀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뽑을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들어간 적은 없어요. 근데 지난번 당대표 선거할 때 나경원 후보 측에서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당대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처음 있었던 역선택 방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례들이 있어가지고 당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또 하나의 국민의 민심으로 반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세에 지장 없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상관없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다투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고요. 선관위 결정에 일임하겠다라고 대인배처럼 나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1%라도 더 먹는다. 이게 예를 들어서 10, 20%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도 아니고 어차피 경선은 1등 한 사람 뽑는 건데 거기에서 역선택 때문에 졌다라고 하면 그게 대권 후보로서의 자격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모양새고 하는 말 하나하나가 글쎄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지지하는 모양새예요. 네. 뭔가 일치되는 느낌도 좀 역선택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분석이 좀 있더라고요. 홍준표 의원이 지금 2자릿수라고 얘기하는데 크로스 체크도 골든 크로스라고 하잖아요. 그거 가능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이 허투루한 후보가 아닙니다. 지금 뭐 보시면 실제로 다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도 안 하고 있고 1위 후보다운 면모를 또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말 줄이라니까 말 줄이잖아요. 이게 정치인이 말하고 싶은데 말 줄이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지지율이 눈앞에서 떨어지는데 말을 안 한다? 이걸 견뎌내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전 높이 사기 때문에 지지율 관리가 될 만큼의 캠프 사이즈가 돼서 지금 상태에서 골든 크로스가 추석 전에 일어난다. 이건 그냥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준표 의원 잘 알잖아요. 네. 만약 안 되면 더 강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근데 했어요!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9월이 되면 링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링 안에 들어와서 멱살을 잡을 기회가 생기면 뭔가 이제 결정타들을 날리려고 할 텐데 지금 윤석열 후보에겐 결정타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게 윤석열의 흠은 흠으로 지금 안 보이는 상태가 이미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당대표 체제가 되면서 뭐 젊은 층이 많이 당원 가입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젊어진 거 아니냐, 새롭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모양새를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자 측하고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 측, 지지자라고 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갈등이 큰 것 같아요. 혹시 윤석열 후보라면 그 젊은 층을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본인이 후보가 되면 이준석 대표부터 다 품에 안고 이준석 대표가 우리 윤석열 총장 통해서 정권 교체합시다 라고 선언을 해주면은 이런 갈등들은 대부분 다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가 저번 주까지 확인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에 대략 13만 명 당원이 들었는데 그중에 한 3만 명 정도는 이준석 대표를 보고 들어왔고 10만 명 정도는 윤석열 후보를 보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추천인 뭐 이렇게 이거 해보면 윤석열 이렇게 쓴 게 거의 압도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더 많아요? 네, 많아요. 그래서 당원이 늘어난 거는 다 이준석 때문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다. 혹시 싸울 가능성 없습니까? 안 싸워요. 대표? 싸울 가능성이 없지 않죠. 이 당권과 대권이 같이 중첩돼서 지금 싸움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약간 심각하게 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항상. 분명히. 그리고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저도 뭐 이렇게 저렇게 듣는 게 있는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굉장히 그래서 앞으로 잠재적으로 계속 붙을 것이고 그 지금 지지층이 지금 분화된 게 저도 보이거든요. 근데 정권 교체하려면은 국민의힘이 이거는 빨리 좀 화합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준일 대표님 너무 부러워요. 어느 방송 가면은 뭐 이준석, 어느 방송은 윤석열인데 저는 어느 방송 가도 제 욕밖에 안 써요. 부럽습니다. 괜찮은 게 막점 마크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유 여기 보니까 또 댓글 보니까 뭐 옌장님, 뭐 우리 박변님. 김성애님, 김주임님 화이팅 해놓고 제 이름만 쏙 빼놓고 댓글 다신 분도 있고 제 편이 없어요, 진짜 저 작가님 적어주세요 좀. 네. 어떻게 하나 좀 적어주세요. 네. 자, 국민의힘의 이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돼서 권익위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지 또 대선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지 이준석 대표, 또 윤석열 후보의 어떤 문제점, 갈등 부분 이런 것도 아마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토요일 주말 저녁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정 이야기하고 개선 요구하고 방역 활동 같이 하고 의견 청취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민원 현장이 다 눈에 들어오니까 저희는 일도 해야 되고 지칠 때도 있어요. 주민들이 힘든 거를 싹 녹이는. 저는 요새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분이 김재원 최고위원.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라디오 같은 거 TV 틀다가 그분 걸리잖아요. 꼭 봐요. 오늘 무슨 폭탄 떨어뜨릴까? 아니 최근엔 그 정봉주 의원이랑 둘이 아예 꽁트 프로그램도 촬영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김재원 의원 때문에 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생겼는데. 보는 사람들은 뭐 방송할 거리가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죠? 네. OBS